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통계 단원. 자, 개념 설명 맞춰 버릴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통계 단원 이거 지금 세 번째 개념 설명인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쭉쭉 볼게요. 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단원을 총정리 한번 해볼 건데, 통계라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다른 단원, 다른 과목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달라. 무슨 말이냐면, 요 통계 단원은 학습 목표가 뭐냐면, 이 통계 단원에서 써먹게 되는 공식의 유도 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응용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암기하고 그걸 써먹는 연습이야. 그러니까 유도 과정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먹을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확률 변수였어. 확률 변수에는 뭐가 있었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뜻이 뭐였어요? 이산. 띄엄띄엄띄엄 발생하는 거였죠. 주사위를 던지면 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 두 번, 네 번, 10번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발생하잖아. 그런 걸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고, 오케이. 자, 버스 기다리는 시간, 뭐 몸무게 변화 그런 것들은 연속이었지. 맞습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 될 수는 없다고. 우리는 편의상 10분이라고 할 뿐 5분 이상 15분 이하라는 이런 식으로 자,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연속되는 이러한 변수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자, 앞으로 이제 확률을 표현할 때 우리는 large x는 small x 앞에다 p 붙인다고 했잖아. p는 뭐였습니까? probability, 확률을 나타냈죠. 그래서 large x가 small x일 확률을 우리가 자, 확률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0이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확률은 0과 1 사이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선 확률 변수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통계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뭐였습니까? 예. 확률들의 합은 무조건 얼마야? 1이다. 즉, 통계 단원에서는 이것 먼저 항상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는 뭐 간단하죠? 자, OX 퀴즈 20문제를 답으로 임의로 적을 때 마침 문항수. 아, 이 선생님, 저 이쁘니까 뭐 점수 좀 올려줘요 해가지고 너는 10개 맞았는데 그래 너는 10.1개 그렇게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 맞습니까? 이런 건 띄엄띄엄 발생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띄엄띄엄 발생하는 걸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조사해 놓은 표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률 분포표라고 했지? 그럼 확률 분포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였냐면 요거 조심해야 되죠? 확률들이 합은 1이다? 그러면 P가 바로 확률이잖아요. 그럼 X가 바로 자, 변수 1, 2, 3, 4, 5잖아? 그러면 1, 1 대입하면 1일 확률.
2 대입하면 2일 확률, 3 대입하면 3일 확률, 4 5 대입해서 그것들을 몽땅 더한 것이 얼마다? 1이다라고 하면 K 값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요 확률 질량함수 구하는 거라고. 확률 질량함수.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는 생략할까? 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이러한 주머니에서 자, 3개를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했어.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놈은 뭐가 됩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둘,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확률들이하고 무조건 얼마? 1이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0이 바로 뭐의 개수야? 흰공의 개수, 흰공의 개수. 그럼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니까 0이 나올 확률은 7C 3분의 0이 뭐라고 0? 흰공의 개수지? 그럼 흰공이 몇 개 있는데? 4개. 4개 중에서 1개 뽑고 그러면 검은 공 중에서 3개 뽑아야 되는 거죠? 이게 확률이라고? 맞나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7C 3분의 X가 1이라는 건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엔 2개 뽑아야 됩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뭐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달라지지? 맞나요? 그랬을 때 확률 질량함수 P large X는 똑같아. 얼마? 7C 3분의 4C 3C는 똑같고 그러면 변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변수라고 하죠. 근데 누가 주인공이죠? X가 주인공이니까 요게 바로 X의 개수였지. 그럼 X는 얼마부터 시작해? 0부터 얼마까지? 3까지니까 여기가 X가 되고요. 그러면 뒤에 것은 앞에랑 뒤에 더하면 3, 앞에랑 뒤에 더하면 3입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3-X가 돼야 되죠? 그리고 단 X는 얼마? 0, 1, 2, 3이라고 이렇게 써준 게 바로 확률 질량함수라고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확률 질량함수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평균하고 기대값을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했지? M이라고 했고요. 맞습니까? 기대값을 뭐라고 했습니까? EX라고 했습니까?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했죠? 고고고고고고배 합이었습니까? 맞죠? 뭔 말인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분산을 우린 뭐라고 했나요? VX 또는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를 뭐 시그마 X 또는 시그마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 X제곱 빼기 2X의 제곱이었나요? 맞죠? 거기에다 루트 씌운 게 바로 분산이었고. 오케이. 기억나야 돼요. 모르는 학생들 예전 거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성적 조작 공식이 있었죠? 맞니? 평균은 AB하고 BB하면 그대로 영향받지? 마치 벼룩처럼 슝슝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AEX 플러스 B. 분산은 뭐만? 곱만 제곱배 영향받죠? 표준 편차는 곱의 절대값만큼만 영향받고. 오케이. 이게 바로 이산 확률 변수의 성적 조작 공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가 누구였습니까? 이항 분포였고요. 이항 분포를 우린 뭐라고 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B라고 하고요. 뭐라고 정의했어요? N, P. N은 뭐? 시행횟수. P는 원하는 사건이라는 확률. 그랬을 때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 이번 시험에서 이거 못 외우면 문제 틀려버린다고. 이항 분포는 뜻이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야?
오케이? 독립시행은 뭔데? 독립사건의 연속 반복 시행? 그럴 때 독립시행의 확률 PR은 얼마였습니까? NCR, PR승 Q의 N-R승이었습니까? 맞죠? N은 뭐? 시행 횟수, R은 원하는 횟수, P는 원하는 사건이라는 확률, Q는 원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확률이었다고? 맞니? 그럴 때, 자, 이항 분포의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NP였고요. 분산은 어떻게? NPQ.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지? 맞습니까? 못 외우면 큰일 나요. 아따, 선생님,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는 어떻게?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된다고? 유도 과정이 아니라 요 뜻을 외워야 돼, 뜻. 그리고 써먹는 방법을 외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항 분포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습니까? 맞나요? 그랬을 때 연속 확률 변수의 각각의 확률을 함수한 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연속되게 나온다고? 자, 이랬을 때, 자,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자고 했습니까? X축과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가 바로 확률이었지? 맞니? 자,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확률은 요 넓이가 바로 확률이라고? 맞아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요 203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많이 당황한다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할 조건은 뭐라고?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확률들의 합은 1이다지. 그럼 아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했죠? X축과 사이의 넓이였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 그린 다음에 넓이 구해봐서 1이면 확률 밀도 함수의 자격이 있고 1이 아니면 자격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각각의 함수를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뭐라고요? 요거 지금 일차함수 꼴이잖아요. 그럼 0 대입해서 0일 때 X값 잡고 2 대입해서 2일 때 Y값 잡아서 이 확률 밀도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바로 확률들의 합이니까 이게 얼마다? 1이다 하면 K값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쭉쭉쭉 여러분들 구해야 되고 그럴 때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가 바로 정규분포였습니까? 정규분포는 normal distribution. 자, n이라고 했고요. 어떻게 정의했어요? m, 시그마 제곱. 평균, 분산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러면 각각의 학교마다 평균하고 분산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전국 통일하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해? 표준화라고 하고 표준화 공식 뭐였습니까?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오케이? 그럼 표준화하면 이제 뭐가 돼요?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요. 표준화 시키면 자 평균은 얼마로? 0으로 분산은 얼마로? 1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표준화라고? 그러면 왜 표준화 시키죠? 넓이가 바로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표준화 시킨 값들의 모든 넓이를 책 맨 뒤에 제시를 했다고? 그래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분포를 그리는 거야.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정규분포 곡선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완벽한 대칭이라고? 그러면 정 가운데가 바로 뭐예요? 평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기억날 거라고. 자, 16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12보다 작은 하트 확률과 18보다 큰 하트 확률. 그러면 12는 왼쪽이고 18은 오른쪽이잖아. 근데 12의 왼쪽과 18의 오른쪽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중앙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평균의 위치는 바로 12와 18의 중간이라고? 오케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자,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이거 표준화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표준화한 다음에 우리는 Z로 바꾸자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 25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10분의 X 25-40이 됩니까? 표준화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넓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이 컷, 합격자 최저점수 등급 합격 컷 구하는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될 거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항분포는 이산이었잖아. 정유분포는 연속이었잖아. 그러면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가 30회 이상을 넘어가면 정규분포처럼 된대. 근데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 무조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만들 수 있다고? 왜? 이항분포를 통해서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정규분포로 확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즉, 이항분포 n,p의 평균 분산을 구해서 정규분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모의고사 대비하기 전에 한번 했던 개념이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표만 딱 외워버리면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통계죠, 통계. 그러면 그 통계를 가지고 추정한다는 것은 뭔 말이야? 추측한다는 소리, 추측. 맞습니까? 유의미한, 자, 내용을 추측한다는 소리야, 추측.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상상력을 막 발휘해버리면 안 되지. 의도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의도한 방향대로 얼마만큼 가까워지느냐를 우리가 추측하는 게 바로 추정이라고. 알겠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 신뢰. 돌아간다고 신뢰도.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자, 뭐라고 할까요? 요즘 여름입니까? 그러면 선풍기 1000대를 생산을 했어. 오케이? 근데 생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버리면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안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불량품이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맞죠? 그러면 자, 선풍기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2000시간 동안 틀어서 작동해서 정상 작동하면 합격이라고. 그러면 의욕이 앞서서 그 1000대를 전수 검사라는 거 모두 검사하는 거야? 전수 검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제 팔 게 없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100개 정도만 추출해서 검사를 할 거라고. 즉, 표본을 뽑아서 검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러면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표본들의 평균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 그냥 무식하게 외우라고. 표본 평균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X바라고 표현할 거야? 알겠습니까? X바는 변수 위에 짝대기 하면 안 되고 표본 평균이라는 정의야. 표본 평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면 끝이라고. 이것만 외우면 끝. 아까 자, 요 1000대를 만들었으니까 그 1000대에 분명히 이것들만의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겠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모집단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진짜로 조사해보면. 근데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는 N개를 뽑아서 조사할 거 아니야? 맞나요? 그 N개가 바로 요놈이라고. 표본의 개수. 그러면 그 집단은 바로 뭐가 돼버려? 표본 평균이 된다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가 되고 정규분포는 뭐? M,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학교생한테 듣든지 대학교 올라가서 연구하든지 있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원래 집단의 평균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평균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것을 모분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모두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N개를 뽑았잖아. 그러면 요거는 뜻이 뭐야? 이거는 뜻.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개수 n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면 끝이야. 이것만. 뭐가 모집단인지, 모평균인지, 모분산인지, 표본의 크기가 얼만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얼만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얼만지 이것만 구분하면 끝이야. 이것만. 이게 마지막 단원 내용이었어. 알겠니? 자,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을 가지고 만든 결과물에 대한 얼마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랬을 때 두 번째 암기해야 될 공식, 마지막 공식, 즉 무슨 공식이냐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 외워야 된다고? 자, 모평균 M은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응? M은 바로 뭐예요? 모평균이고요. X바는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고 주어져. 제시가 된다고. 표본 평균은 얼마다? 라고. N은 뭐야? 표본의 크기고.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여러분들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야. 근데 모표준 편차가 안 나왔고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왔으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고 모표준 편차도 표본 표준 편차도 둘 다 소개가 돼 있으면 모표준 편차 사용하고 오케이? 조심할 거. 표본 편차를 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표준 편차를 역추적하면 안 돼. 근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옛날 선생님 같이 늙은 사람들만 공고사 시절, 학력고사 시절에 배웠던 개념이고 요즘은 안 쓰인다고. 그냥 제시된 표준 편차 그냥 써버리면 돼. 알겠죠? 그리고 요 K가 바로 뭐였습니까? 신뢰도를 결정했죠. 그럴 때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무조건 몇 퍼센트? 95%와 99%만 소개가 돼. 95%일 때는 K 값이 얼마? 1.96이었고 99%일 때 얼마? 2.58. 이것도 제시가 돼. 근데 우리 암기해버리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해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1.56, 2.58, 1.96, 2.58 이거 외워버리자고. 있습니까? 그럴 때 안 외워도 되지만 아주 요 긴 한 공식 첫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바로 뭡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내 구간이잖아. 그럼 길이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준 거니까.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이거를 옛날 책이나 어떤 책에는 오차의 한계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바 마이너스 m. x바가 표본평균이잖아. m이 모평균이잖아. 그놈의 차라는 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절대값 씌워준 거라고. 오케이? 이게 바로 오차의 한계,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게 모평균이고 이게 표본평균이잖아. 그러면 요만큼 빼져 있잖아. 모평균과 표본평균은 요만큼 더해져 있잖아. 이게 바로 차이라고 차이. m하고 x바의 그래서 바로 뭐야?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들 여러분들 암기 5초 시간 줄게요. 빨리 한번 외워보세요. 대표적인 문제만 한참 동안 풀어줬으니까 풀어주고 문제풀이 시간 줄게요. 모집 단위 정규분포 N개를 뽑으면 표본평균 정규분포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다.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 간단하죠?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지. 이것만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놈의 2배 그리고 오차의 한계는 이거 자체.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보자고. 뭐 건전지 평균 수명 조사. 이거는 전수조사가 필요해. 표본 조사가 필요해. 표본만 해야지. 다 조사하면 팔 거 없잖아. 우리나라 총 인구는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어? 원정동에 몇 명 사는지만 조사해가지고 전국 인구를 통계내면 안 되죠? 자동차 대수도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지? 맞죠? 당도조사는 골라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용어 꼭 외우라고 이해하라고. 복원이라는 건 되돌린다는 거잖아. 원상태로 돌리면서 뽑는 걸 복원 추출. 원상태로 돌리지 않고 뽑는 걸 비복원 추출.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1개씩 복원 추출하면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 두 번째도 다시 넣어버렸으니까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죠? 맞나요? 뭐 책같이 억지로 이렇게 뭐 중복순열이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비복원 추출하면 처음에 뽑을 때는 몇 개? 5개인데 다시 넣지 않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또 3개가 남죠? 오케이. 동시에 뽑는 경우는 5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조합이. 오케이. 자, 필수예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필수예제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다음 표와 같을 때 크기가 4. 크기가 4라는 건 바로 n이 4일 때에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 즉 뭘 구하라? 2x바와
Vx바, 즉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야. 우리 아까 공식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요 놈을 통해서 우리 평균 구할 수 있습니까?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고배, 합입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입니까? 그래서 얼마? 2가 되고.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x제곱 구해놔야 되지? 1, 4, 9가 될 것이고. 이 x제곱은 얼마?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9인가요? 빼기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빼줘야 됩니까?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모집단 x는 정규분포 얼마? 2, 2분의 1을 따른다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뽑았대? 4개 뽑았으니까 이제 표본 평균이 되고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고잉? 그래서 얼마? 2가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가 얼마? 8분의 1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는 거라고? 오케이.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평균은 평균 150,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선생님 같이 표를 작성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뭐니 표본이니? 뭐죠? 100개 뽑기 전이니까. 그래서 x가 정규분포 150, 5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 중에서 100개를 뽑았대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뭐? 표본 평균, 정규분포,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으니까 150, 표본 평균,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게 바로 표본 분산이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그러니 그래서 얼마?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까? 맞죠? 그랬을 때 요걸 구하래. 그러면 자 우리는 자 정규분포가 2개 있잖아. 요거 중에 이거 구하려면 위에 거 아래 것 중에 당연히 무엇 해야 돼? 아래 거 사용해야 되지. 왜? x 반이니까. 맞죠? 그럼 그대로 이제 표준화만 시키면 된다고. 자, P 표준화 Z. 그러면 149 표준화하면 얼마가 됩니까? 너희들이 불러봐. 시그마 2분의 1분의 X 149 빼기 M 150 151 표준화하면 시그마 2분의 1분의 149 빼기 아이고 151 빼기 M 150이 됩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g이고 표준 편차가 4다. 이거는 그러면 모집단이겠지? 정규분포 18,4의 제곱인데 요 중에서 n명을 뽑았더니 그럼 n명을 뽑은 정규분포는 그럼 얼마 됩니까? 18, 얼마? 루트 n분의 4의 제곱인가요? n으로만 나눴어요. 그럴 때 P large x,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664일 때 n값 구하라는 거라고? 그러면 그대로 17 표준화하면 얼마예요? 루트 n분의 4분의 17 마이너스 18입니까? z. 자, 19 표준화하면 루트 n분의 4분의 19 마이너스 18입니까?
요게 0.8664라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은 절대값 같고 부호만 다르죠? 그러니 그러면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인가요? 요거는 4분의 루트 n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부터 4분의 루트 n까지는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4분의 루트 n이 바로 얼마? 0.8664가 되는 거지. 그럼 2로 나눠버리면 얼마? 0.4332가 되고 그럼 제시가 돼 있다고? 0.4332는 얼마래요? 1.5래요. 그럼 뭐가? 요놈 4분의 루트 n이 얼마? 1.5다. 이거 풀어주면 n값 나온다는 거라고? 오케이.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외워버리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공장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n이고 그것의 수명을 조사했으니까 요 평균은 X바지 표본 평균 그쵸? 그 100개의 평균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시그마 얼마? 50이 된다고? 그럼 그대로 대입해주면 이렇게 표에 95% 1.96, 99% 2.58 주어져 있지만 외우자고. 자 그러면 밑에 것만 합시다. 식만 세울까요? 자 모평균 M은 X바 1000 빼기 99% 2.58 루트 N 분의 시그마 얼마? 50 X바 1000 플러스 99% 2.58 루트 N 100분의 시그마 50 이거 계산해 준 게 바로 답이라고? 오케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균포를 따른다. 95%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이다. 그럴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바로 뭐냐고.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니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지.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였습니까? 그래서 2K 95%니까 1.96 n 구하고 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 10 요것이 얼마? 1.4 이하이다. 이거 풀어주라는 거라고? 오케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바로 뭐였습니까? 절대값 뭐 x바 마이너스 m이었습니까? 그게 얼마? 0.01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공식 뭐였습니까? k 루트 n분의 시그마였습니까? 그러면 95%니까 1.96 n 구하고 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 0.4가 얼마? 0.01 이하이다. 이거 풀어주면 n값 나온다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 그냥 숙달시켜가지고 문제 내용을 바로바로 파악해서 계산하는 문제라고. 근데 또 8번 같은 문제 하나 풀라고 했더만 한 10분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나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총 정리였어요. 소명. 알겠습니까? 확률은 어디서부터 너희 시험 범위라는 말 정리 알아? 넌 대체 아는 게 뭐야, 이 자식아. 뭐야, 지가 모르겠지. 알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그거 다 풀어올 수 있으려나? 오늘까지요? 오늘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뒷부분 지금 예전에 안 풀었으니까 그러면 일단
필수 숙제는 요거 통계적 추정 이 뒷부분부터 지금부터 풀어요. 오케이? 그건 필수 숙제고 앞에 것은 풀려면 풀고 말려면 말고 나중에 차근차근 내줄게. 그렇다고 버리지는 말고. 그러면 통계적 추정부터 지금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요. 오케이. 중간쯤 넘기다 보면 뭐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문제 나올 거예요. 쳐졌습니까?